자, 하나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해 드린 이 그림, 그 아크로폴, 그 아테네에 있는 건지 엘레우시스에 있는 건지 잠깐 헷갈렸는데, 얼마 전에 여기를 갔다 온 분이 지금 쉬는 시간에 와갖고, 그 아테네에 있는 게 아니라 엘레우시스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갑자기 김병만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레우시스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가 안 가본 상태에서 말하는 거. 제가 PPT 작성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가리고 이걸 연결해야겠다 그러고 순간 깜빡했습니다. 여기는 엘레우시스에 있는 엘레우시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끝났고, 피아넵시온 축제, 피아넵시온 달에 있는 축제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중간에 잠깐 살펴보니까 제가 준비한 PPT가 전부 58장. 지금 몇 장 좀 왔을 것 같습니까? 18장 왔습니다. 40장 나왔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노는 데까지 놀다가 끝나는 거죠. 어느 축제까지.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게 대디오니시아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비극, 희극 경연됐던.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 장에 한 10장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앗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 사실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하면서 중간에 지금 남은 시간은 30분인데 5시까지 생각하고 오셨죠? 제가 좋은 강의 조건 중에 2가지는 충족시켰어요. 늦게 시작하고 중간에 쉬었어요. 근데 이제 빨리 끝내는 건 좀 자신이 없는데, 하다가 안 되면 쓱쓱쓱 넘어가고 디오니시아 제전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니요. 그래도 제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동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의 이름은 콩 또는 삶은 보리를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달이라는 뜻으로 파종의 시기랍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아까 수확 다 끝내고 새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10월, 11월쯤에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늦가을, 초겨울에 이렇게 심어놓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싹이 돋고 수확을 하고 그런 생리가 있대요. 그래서 요때가 이 사람들에게는 파종의 시기라고 합니다. 프로에로시아라는 건 데메테르 여신을 경배하기 위한 축제인데, 프로라는 말이 앞이란 뜻이고 에로가 이제 밭을 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쟁기질하기 전에 예비적인 의식, 데메테르 여신에게 우리가 지금 겨울로 들어가는 마당에 씨를 뿌리니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잘 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의 의미죠. 그래서 아까 페르세포네 신화도 설명드렸는데, 페르세포네가 지하로 내려갔다가 봄에 다시 올라오는 이 의식을, 이 신화적인 의미를 실제 씨를 심고 씨가 땅에서 묵어있다가 봄에 이렇게 싹이 돋는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한 신화적 우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데메테르 여신에게 기원을 하는 건 씨를 뿌리면서 씨야 잘 자라거라 하는 요 표현의 신화적 표현은 데메테르 여신이요, 나중에 페르세폰에 올라오듯이 씨가 잘 싹을 돋게 해주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엘레우시스에 거행했다고 그러고요. 그리스 전역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스 전체 전염병이 돌자 신탁에 문의했더니 아폴론 신이 데메테르 여신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바쳐라, 이런 신탁이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바쳤냐면 이제 아테네로 바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가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하고 식물을 세금으로 걷어들였는데,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축제로 만든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테네 사람들 되게 교활하죠? 영리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엘레우시스로 보낸 거예요. 거기 데메테르 여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피아넵시아라는 건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벌인
건데 이건 아폴론 신을 기리는 거래요. 아폴론 신이 아까 그 7일 날 태어났다고 그래서 항상 매달 7일은 아폴론의 달이래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그 에로시아에서 재앙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줬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아폴론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이거 다 쇼죠. 뭐. 지네들이 곡물을 다 걷어서 아테네에 걷어들이고 그다음 조금 보낸 다음에 이걸 신화적으로 정당화시킨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뭘 했냐면 콩 또는 탈곡한 보리를 이게 피아노스라는 건데요. 이걸 삶았어요. 헵세인. 그래서 달 이름이 피아넵시온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서 씨 뿌리자 이건 거죠. 테세우스가 무사 귀환을 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크레테가 큰 강력한 왕국이었죠. 그때 아테네는 사람을 조공으로 보내기까지 했는데 미노타우로스 신화 있고 등등등.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또 한 15분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의 최고 영웅 그럼 테세우스를 꼽는데 얘가 괴물을 무찌르고 아테네를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음식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좀 싸게 먹었죠. 겨우 승리를 보장해 놓고 보리 삶아가지고 바치겠다고 소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씨를 뿌리는 시기에 그 음식이 사실은 그때 파종하는 모든 종자들을 모아갖고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 씨를 뿌리면 잘 자랄 거라는 어떤 신화적인 암시가 들어있는 그런 거죠. 씨를 뿌리는 시기에 재배할 모든 곡식과 채소를 섞어서 신에게도 바치고 지들도 먹고 그러면서 풍요를 기원하고 또 힘도 내서 노동의 의욕도 일으키고. 지금 남아있는 이런 데 보면은 이 제전과 관련된 행위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스코포리아라는 거는 그 피아넵시아 축제랑 같은 날 열렸는데 이때는 선별된 두 젊은이가 이것은 귀족 중에서 골라졌대요. 그래서 덜 익은 이거 갖고 했던 사람은 이제 이를테면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 그런 것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명예가 됩니다. 덜 익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들고서 행진한대요. 그래서 그 가지를 오스코스라고 그리스 말로 하고 포로스라는 말이 가져간다는데 그래서 오스코포리아 하면은 가지나무 들고 가는 축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넵시아 먹고 씨 뿌리는 거나 이거 갖고 다니는 거나 다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축제였던 거죠. 이때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행진하는 게 여기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했고 디오니소스 신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들고 가는 게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시작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포도주의 신이고 포도의 신이 디오니소스니까. 그래서 팔레론이라는 데까지 안 됩니다. 페이라이오스라는 게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항구라면 그 이전에 개발됐던 게 여기 있는 팔레론입니다.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행진을 한답니다. 왜 여기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행사에서는 두 청년 뒤로는 합창 가무단이 노래 부르고 따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팔레론에 도착하면 향연이 개척되는데 아까 말했던 테세우스가 미노테우스를 해치우기 위해 떠났던 그 항구가 바로 거기여서 그랬다. 아까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해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테세우스가 거기에서 떠나서 크레테로 가갖고 미노타우로스 무찌르고 다시 돌아와갖고 처음엔 출정의 행진 그리고 다시 두 번째는 귀국해서는 승전의 행진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이런 겁니다. 이름으로써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크레테에게 이렇게 인신공양을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각성시키면서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우리 어려운 시절 잊지 말자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디오니소스 신에게
풍요도 기원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세이아라는 축제가 그 다음날 벌어지는데 그 전날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이제 주로 농업과 관련된 건데 테세우스 왔다 갔다 한 그 얘기를 이번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8일이 포세이돈의 달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6일은 아르테미스의 날, 7일은 아폴론의 날, 근데 포세이돈 8일을 기념하는데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테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이니까 8일날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475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거고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대요. 키몬이라는 사람이 스키로스 성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즉 아테네가 확장하는 그 시기죠. 하면서 거기 왜 침략하냐 그랬더니 거기 우리의 조상 우리의 영웅 테세우스의 뼈가 묻혀 있어. 진짜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뼈가 묻혀 있으면 그거 가져가야 돼. 그러면서 가가지고 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걸 점령해버린 거죠. 그리고 아테네로 가져와야 된다 신탁 받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테세우스 성지로 조성을 했대요. 이 뼈다 그러면서 진짜 발견했는지 아니면 가져간 뼈를 뭐 조작했는지 뭐 알 수는 없죠. 중요한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행동했다는 거죠. 행렬, 제사, 운동 경기, 제물 바치고 향연 버리기 이건 똑같은 행사고요. 그 다음에 스테니아라는 행사인데 이건 여성들을 위한 축제예요. 이것도 여성들을 위한 축제인데 여성들이 아까 말했듯이 시민사회에서는 권리가 없었어요. 의무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항상 소외되고 무시를 당했는데 그 역변의 기회에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 스테니아도 여성들을 위한 축제라고 알려져 있고 데메테르 여신과 페르세포네가 주신이래요. 관련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제 이게 관련 기록이 없고 점점 중요성도 줄어들었던 게 이투에 거행되는 이 테스모포리아 축제에 가려져가지고 시들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스테니아가 옛날 거라면 버전이라면 이 테스모포리아는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커짐으로써 여자들이 스테니아에 주로 갔다가 야 테스모포리아 더 좋댄다야 거기 물이 더 좋대 그러고 몰려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3일 동안 벌어졌다고 그러고요. 스테니아가 이틀 후에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여성 축제고 데메테르 여신을 주신으로 삼아서 물론 페르세포네도 역시 따라오고요. 이 앞에 있던 그 소개했던 프로에로시아부터 해서 쭉 소개했던 앞에 축제는 전부 아테네 지역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테스모포리아 축제는 전 그리스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자들 다 와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럴 수 있는 게 추수도 다 했지, 씨도 다 뿌렸지. 그러니까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놀다 와.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여자들이 쫙 몰려오고 여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밀교식과 비슷해서 모든 사람의 비밀, 상세한 내용이 어려워요. 이럴 때 제가 좀 반가워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설명에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꼭 배신자가 있죠. 특히 제가 이런 말 하면 여성 비하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성분들의 아무튼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저기 해보면 테스모라는 말은 그리스 전통적으로는 법규,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포리아는 가져온다는 거니까 법률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그 축제랑 이 의미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테스모스가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테스모스는 티템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놓아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법이라는 게 사회 질서를 위해 놓아두다 이런 의미여서 테스모스로 법이라는 뜻으로 나중에 발전한 거여서 원래를 가면은 그 무언가 놓아둔 것을 가져오는 축제라는 뜻이 됩니다. 뭘 놔뒀을까?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추적했는데
그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참여하려면 3일 전부터 여인들이 깨끗하게 몸가짐을 하고 그 잠자리도 이렇게 깨끗이 했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 달에 12일에 그 스키라, 오늘은 이거를 제가 준비 못했는데 스키라라는 축제가 열린대요. 그것도 여성들만의 축제인데 그때 여자들이 뭘 하냐면 동굴 재단에다가 돼지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으로 뱀하고 남근을 만들어서 거기다 놔뒀대요. 그 동굴에다가. 뱀도 그렇고 남근도 그렇고 이게 다 생산력, 번식, 생식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생산과 관련이 되는데 거기다 놓고 지금 몇 달이 지난 거냐면 6월, 7월이니까 10월, 11월이면 한 4달, 5달 되죠. 밀가루로 막 뱀 만들고 이렇게 성기 만들어서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푹 썩겠죠. 돼지도 놓고 삼겹살 이런 거 놓고 그럼 푹 썩잖아요. 거기다 놓아둔 것을 다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모스가 아마도 그때 거기다 놔둔 걸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다가 다시 뿌릴 씨앗에다 이렇게 막 섞었대요. 더럽죠? 네. 더럽긴 하지만 그걸 성물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성물, 부패한 그것을 씨에다 심어서 씨에다 섞어서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료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거는 신에게 바쳤던 거라는 신화적인 의미도 담기면서 사람들이 이걸 하면은 씨가 제대로 잘 자라서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걸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이 시킨 거예요. 여자들한테 당신들 이거 해. 당신들이 이걸 해야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당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가서 푹 쉬고 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축제를 위해서 데메테르 여신의 성진 테스모포리온에 모여서 행진을 했대요. 요게 그 테스모포리온 성지로 알려져 있는 그 유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쪽에 모이면 3일 동안 자기네들이 지을 운막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뭐 일부 기록에는 남성들이 와서 그 운막을 지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다 그 테스모포리온에 관련된 성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와갖고 집 짓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거기서 단식을 한대요. 안 먹고 굶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에게 휴식의 공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했던 일들이 비밀에 비춰져 있지만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데메테르 여신이 페르세포네를 잃고 막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딸을 잡아가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재현하듯이 막 서로 여자들이 욕하고 막 때리고 그랬대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좋게 해석하면은 그동안 쌓였던 억압되었던 것들을 마음껏 그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진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거라기보다는 그런 의식을 과잉하면서 이 나쁜 그러면서 그래서 지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그랬으면은 아무튼 그 금지되어 욕설을 아무튼 심하게 했대요. 그래서 정숙하게 싹 갔다가 거기서 막 욕지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칼리게니아, 칼리라는 게 아름답다는 뜻이고 게네이아가 이제 발색, 아까 제너시스 얘기했던 그 어원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손을 낳기 위한 제의를 거했는데 이제 실컷 욕하고 다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은 잘 먹고 잘 쉬고 하루 푹 쉬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거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는 그 빌교 의식에 가깝기 때문에 잘 안 알려졌다는 거고요. 이건 현대 화가가 밀레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레 말고 다른 밀레가 그린 이 테스모포리아 행진의 그림. 일단 칼케이아는 칼코스라는 말이 청동이라는 뜻이어서 칼케이아는 청동을 다루는 사람들의 축제. 헤파이스토스가 주로 주신이라고 그러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테네 여신도 기술과 기능, 지혜의 여신이기 때문에
둘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헤파이스토스는 소아시아에서 나중에 유입된 신이라고 그러고 아테네 이해에서는 헤파이스토스를 존중하지 않았대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이 헤파이스토스를 존중하면서 자기네들이 기술과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시민들이다. 이런 선전하기 좋은 그런 행사로 삼았다고 그래요. 지금 가보시면 아테네에 가보시면은 파르테논 신전은 망가져 있는데 그 모습에 축소판으로 굉장히 잘 남아 있는 그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파이스토스를 위한 신전이었고 그 옆에는 옛날에 대장간 커다란 대장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도 신이 준 것이고 자기 대장자기가 그 신 물건을 만들 때에는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노동절 개념인 거죠. 실컷 일하던 꾸준히 일하던 사람들이 이날만은 대접받고 신나게 놀고 저녁에는 이제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다음에 저녁에 그 음식 먹고 마시고 엄청 놀았대요. 하루 동안 해방의 공간을 가져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게 이제 저기죠. 이게 아테네 시리 전체 그림이고요. 이거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신전이라면 요게 아고라고 아고라 옆에 조그맣게 있는 게 헤파이스토스 신전입니다. 근데 아까 아테네 신의 탄생 얘기하면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튀어나왔다 그랬는데 이 아테나는 처녀신이죠. 자식이 없는데 이 아테나를 사랑했던 신이 바로 헤파이스토스입니다. 헤파이스토스의 원래 부인은 아프로디테예요. 아름다운 여신. 그런데 가장 땀이 말라 흘러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게다가 다리까지 저는 못난이 신이 바로 헤파이스토스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리고 자기는 완장하고 잘생긴 아레스 신하고 놀아놨죠. 그러니까 항상 사랑에서도 소외됐었는데 이 헤파이스토스가 아테네를 제우스에서 꺼내주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서 사랑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이댄 적이 있어요. 아테네한테. 그래서 들이대니까 아테네가 저리가 꼴리시라고 그러고서 나는 순결을 지킨다 하면서 밀쳐냈죠. 근데 여기 19금 넘어가죠. 근데 이 자식 헤파이스토스가 너무나 이 욕망에 꽉 차 있어갖고 분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액이 튀어나갖고 아테네 허벅지에 묻었대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거 그러면서 솜을 가져다가 이렇게 씻어서 땅에 내버렸더니 땅에서 정액이 땅과 이렇게 맞물려가면서 자식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에렉티온이라고 그러는데 에릭이 솜이란 뜻이고 크트니온이 이제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보면은 에렉티온을 모시는 신전이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래도 내 허벅지에 묻어서 난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걔를 자식 취급해갖고 지금도 여기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 옆에 희한하게 태어난 그의 신전이 하나 있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얘를 멀리서 바라보는 헤파이스토스가 여기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리고 둘 다 기술과 제자, 공학적인 신이고요. 이런 점. 이거 5분 남았는데 어떡하죠? 아파투리아 이런 게 있대고요. 막 넘어서 디오니시아로 갈게요. 네, 그냥 이렇게 쓱 보세요. 궁금하시면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냈죠. 그다음 아파투리아는 이게 성인식이 가까워. 그래서 이제 지역 이렇게 가문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됐다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잔치 벌이는 그런 식의 축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마크테리온은 11월 12일 아주 궂은 날인데 제우스가
그 날씨를 어지럽히니까 제우스 신 그러니까 좀 봐줘 그러면서 제우스 달래는 행렬을 2가지 축제를 했대요. 근데 이날은 더 춥고 그래가지고 이 달엔 축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크게 거행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아주 많이 준비도 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포세이데이아라는 축제가 있대요. 포세이돈을 축하하는 축제인데 뭐 이런저런 의문이 있어요. 왜 험한 날 그럴까? 포세이돈이 이때 바다를 가장 험악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아테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니온 곳이라고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한 70km인가 내려가면 있대는데 거기에 여기가 아테네면 여기가 수니온 곳인데 여기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 옛날에는 이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곳이 유명한 거는 이곳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이건 이제 복원도가 이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몰을 본 사람은 평생 못 잊는다. 그런데 날씨가 없으면 이걸 못 보고 그래서 골목 이런 얘기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로아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탈곡마당의 축제라는 뜻이고요. 왜 탈곡하시기 지났는데 왜 한겨울에 이런 걸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탈곡하던 곳에서 해서 그런가? 그리고 그러나 알 수 없다. 뭐 이런 게 답이고요. 밀교식 여성들을 위한 축제라는 얘기도 있고 흥미로운 거 이것도 얘기 안 해고 너무 좀 아까운데 그림도 막 준비해놓고 흥미로운 게 여자, 남자 성기 모양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놓고 식탁에 올려놓고 막 여자들이 막 뒷담 하셔야 됐대요. 그러면 이제 여사제가 와서 야 니들 그렇게 살지 마. 야, 남편 말고 애인도 만들어.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억압된 성의 욕망을 막 풀어주는 그런 걸로 만들었대요. 이거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그 도자기 그림이 남아있어요. 지금 여성인데 이게 남근을 모양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막 이런 거 만들면서 막 키득거리고 막 때리고 그랬대요. 뭐 이만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남아있는 거 보면 이제 저런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술 먹고 나면 항상 깔때기론으로 맞으면 응답해서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즉 인간의 욕망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는 우리보다 훨씬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죠. 우리는 유교, 기독교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을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보고 생산의 생식에 또는 번식, 뭐 이런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서술을 시켰던 것 같아요. 여자들 널브러져 있죠. 이런 그림이 이제 그 할로와 그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디오니시아 축제가 있어요. 작은 건 넘어가야죠. 큰 거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멜리온이라는 달에 이건 아까 제우스랑 헤라가 결혼했던 날 26일이라고 또 딱 꼬집었어요. 근데 이 가멜리아에 관한 축제가 있을 거라는 추정들을 하는데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실제로 요 달에 별로 할 일도 없고 결혼이나 하자 그랬는데 결혼식은 안 열렸대요. 중요한 게 이제 레나이아인데 이것도 디오니소스에게 맞춰진 축제예요. 아까 디오니시아 시골마다 농촌마다 작은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었고 그 시골마다 있었는데 아테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했던 지역 디오니시스 축제가 바로 레나이아였습니다. 근데 아테나 성읍은 사실 그 포도 농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다른 동네 다 하니까 얘네도 했던 거예요. 레노스는 그 뜻이 이게 포도 압축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네나이아 하면은 포도 묶어놓은 거 압축해서 포도주 만드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재배를 하기 위한 축제를 했다면 아테네에서는 우리 동네 그거 가져오면 짜줄게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레나이아라는 축제가 따로 있었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테네도 그렇고 농촌마다 이런 디오니소스 축제가 쭉 있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나이아 축제의 행렬들이에요. 아무튼 이 축제의 특징은 뒤따 마시고 먹고 그러면서 널브러지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거 금방 큰 디오니시아 축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더 있네요, 속에. 안테스테리온. 이거는 꽃이 피는 달이라는 뜻이고, 이때 아테네는 3살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관을 씌워줬대요. 안토스라는 말이 꽃이라는 뜻이어서. 이거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어린이날에 가까워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는 달이니까 그 꽃을 화관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고, 또 작은 미니어처 포도주 항아리를 이렇게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서 조그만 그 항아리가 조그만 미니어처식으로 있고 애들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게 안테스테리온 암포라 이렇게 불렀대요. 암포라라는 게 대표적인.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림이 좀 남다르죠. 아까 뭐 여성 그 남근 이런 거랑 좀 다르죠, 분위기가. 이런 그림, 뭐 이런 애기들 노는 그림, 또 이렇게 처음 위라를 타고 뭐 이렇게 노는 그림, 새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 이런 그림이 있는 게 저런 걸 선물로 줬대요. 그래놓고 어른들은 술 마시고, 우리도 그 애들 돌잔치하고 그러면 애한테 막 주고 저기 어른들은 이제 반지 다 주고서는 이제 술 먹죠. 그런 것처럼 이때 또 어른들은 모였고 처음 이렇게 포도주 개봉식도 하고 그랬대요. 새로운 맛보는 야 니네 술 담근 거 따봐 그러면 이제 따고 그래갖고 막 마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을 빙자해서 어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시작돼 이제 3월 우리로 하면 3월 4월 되면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포도 농사 시작하면서 이게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술 이거 조심해야 되지만 뭐라고 생각했냐, 술은 먹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좋아질까? 이 신이 부리는 마법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술을 잘 마시려면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된다. 이거 잘못 마시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개 된다. 그런 게 신화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때도 이제 술을 잘 마시는 법을 배우고 주도를 배우는 시기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엄청 마시고도 안 취하는 소크라테스 나오는 향연의 작품에 밤새 퍼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크라테스 목욕 탁 하고 의복 단정하고 신에게 제사 기도하고 그런 모습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며칠 동안 술 마신다는 거예요. 계속. 디아시리아라는 축제였는데 이건 제우스를 경배하는 축제라고 알려져 있고, 아까 이제 날씨를 험하게 만든 신을 이제 달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 동물 모양의 빵을 이렇게 봉헌했대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진짜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뭐 염소를 바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모양 만들어서 해도 돼. 밀가루 있지. 밀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 그럼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종교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밀가루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제사에 이렇게 도입된 건 이게 또 민주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를 바쳐야만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맨날 죄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면 계속 가난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간소하게 하는 거죠. 조상님 잘 모셔야 축복받는다 그러면 부자들만 계속 할 수 있죠. 굴비 비싸면 우리 못 드리잖아요.
근데 굴비 모양 갖고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고요. 아직도 많네. 큰일 났다. 엘라페볼리아라는 거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이것도 사냥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대디오니시아, 제가 말하려면 메갈라 디오니시아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성이 벌어졌고, 원래는 이것도 사슴을 바쳤어야 된대요. 그래야 아르테미스 여신의 가호를 받는데, 이렇게 얘 때마다 사슴 바치니까 사슴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사슴이 살 곳에 우리도 지금 재개발하면서 노루가 갈 데가 없잖아요. 멧돼지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사슴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야 못 바치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럼 밀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도 밀가루로 사슴 모양을 만든 과자를 바쳐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제사가 간소화지게 되는 것도 정치적인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바치는 축제도 벌어졌는데 이건 기원전 420년부터래요. 그러니까 다른 축제에 비해서 굉장히 최근. 이거는 원래는 에피다우로스라는 곳에서 유명하게 걸렸고 코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열렸었는데 아테네에서는 좀 간소하게 열렸대요. 근데 아마 이게 소포클레스 영향 때문일 거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게 디오니소스 극장이거든요. 근데 요 바로 옆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된 게 소포클레스가 주장해서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소포클레스는 그 비극 작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유명한 장군이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여기다 짓자 그래갖고 여기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디오니시아 제전이 벌어지기 전날 이 아스클레피오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에이아라는 축제를 지정해 놓은 것도 소포클레스 영향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테네 신전 이게 아까 그 에르크테이어 그거요. 진짜 왔어요? 이걸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온 건데 끝난다 어떡하지? 이제 나쁜 강의자가 되어야 될 일만 남았어요. 시간이 지난데도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 이것도 빠른 속도로 좀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대디오니시아 제전은 메갈라 이것 때문에 이제 농촌마다 했던 거를 미크라라고 하고 이거는 메가폰 할 때 그 말에서 메갈라 디오니시아라고 했고요. 이거는 아테네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도시 디오니시아 그러니까 아스티카 디오니시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시우스 시인을 주신으로 하는 거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참주였던 페이스트라토스가 보니까 주변에 전부 그 디오니소스 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 디오니소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참주라는 사람들의 권력의 기반이 그 민중들이었거든요. 대중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귀족들과 왕족들을 몰아내고 독재정을 했던 사람들이 참주였어요. 그러니까 정책도 굉장히 포퓰리즘적이죠. 딱 보니까 디오니소스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그 동네마다 하는 거 거기서 조그맣게 놀지 말고 아테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대디오니시아 축제를 만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요. 이게 BC 6세기부터 그랬고 요 얘기는 이제 사실 디오니소스 신도 아테네나 그리스의 주신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쪽 외부 신이었고 일부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신이었는데 유입됐다 그러죠. 그 디오니소스 신화 자체에서 이 신이 영웅으로 태어났다가 저쪽 헤라의 미움을 사갖고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마도 외부 신이 유입된 것을 신화적으로 재구성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그 엘레우테리아라는 주민들에 의해서 아테네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별명 가운데 디오니소스 엘레우테레우스. 엘레우테레우스는 자유시민이라는 뜻인데
그 자유로운 디오니소스 또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친민중적인 신. 다른 신들이 귀족정과 왕정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디오니소스는 상당히 민주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민주주의가 강화될수록 디오니소스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가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이걸 그 유입한 신이 페가수스라고 그러고요.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화적 얘기가 추가돼요. 그래서 페가수스가 디오니소스랑 함께 왔대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페가수스라는 사람이 디오니소스 목상을 아테네에 들여와서 이게 저쪽 동네에서 모시는 신인데 포도주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신화적으로 페가수스가 디오니소스 신하고 같이 왔대. 이렇게 얘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티카의 그 아테네 신 중에 암피티에이온이 그럼 일리 와라. 그래가지고 아테네 그 큰 잔치를 벌이고 디오니소스 신을 그 잔치에 초대했는데 아테네 시민들이 야 저 인간 뭐냐 막 그러면서 저게 무슨 신이냐 그러면서 막 비웃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디오니소스가 화가 나가지고 제안을 내렸는데 제안이 뭐였냐면 남자들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남자들이 전부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랬더니 디오니소스 신에게 사과하고 예를 표한 다음에 남금 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이걸 들고 행진해라. 그러면 이 병이 다 낫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그림 중에 이런 게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진을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제왕에서 벗어났다. 이래서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거대한 남근을 들고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보면은 데메테르 여신이나 가이아 여신, 대지의 여신이 그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깨어나야 싹이 돋고 농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어붙었던 땅을 말랑말랑하고 흐물흐물하고 촉촉하게 적시는 방법이 뭘까요? 성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성기를 들고 막 돌아다니면 데메테르 여신, 대지의 여신이 흥분하고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상상이죠. 그런 상상으로 그 이제 꼬마들이 저래도 진짜 돼요? 그럼 이래야 데메테르 여신이 녹아. 너 언제 며칠 후에 봐라. 그럼 진짜 땅이 녹잖아요. 왜 녹아요? 봄이 오니까잖아요. 그럼 애들이 우와 진짜 우리 아빠 말 맞다. 저거 흉측한 거 저거 들고 다니니까 저렇게 됐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산타 온다고 다 믿잖아요. 인류 최대 사기극이죠. 전 인류의 성인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 애들이 정말 봐 산타가 가져왔어. 산타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막 그러다가 벗어나는 그것처럼 이 신화적 거짓말이 계속 대물림 됐었던 거죠. 자, 그다음 이 제전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전으로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에우리피데스의 바카의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은 테베를 배경으로 했는데 사실 그 비슷한 일이 그 아테네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래신이 그 그리스 내부에 정착할 때 한 번은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고 다시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런 신화들이 지원받아 있었던 거죠. 디오니소스 그 제전 며칠 전에는 디오니소스 목상을 도시에서 이제 도시 외곽에 있는 아카데미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행렬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모셔두고 제물을 바쳤던. 이거는 그 아까 페가소스라는 사람이 목상 들고 왔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축제의 한 행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보시면 이쪽이 아카데미아가 저쪽쯤에 있었는데 그걸 아고라에 있는 목상을 그쪽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는 디오니소스 각장으로 옮겨는 그런 행렬이 이제 장엄하게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을철에는 판아테나이아 축제에서 아테네 여신을 위한 거대한 축제가 있었고 행렬이 있었고 또 하나의 거대한 행렬이 바로 이 대디오니시아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거대한 남근 모형을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가져가고 디오니소스 목상도 가져가고 그다음 재물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그 수염소를 디오니소스 신에게 바쳤다 그러는데 이때는 소를 바쳤대요. 한 200여 마리 소를 다 죽여가지고 바쳤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전 아테네 시민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친 거죠. 그리고 신에게 그 바칠 새 포도주 그리고 첫 솟은 열매, 빵 이런 것도 같이 막 들고 갔대요. 그리고 가문 그 높은 그러니까 귀족 가문 자제 중 한 명이 황금 바구니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처음 열매를 가져다가 이렇게 실러 나르는 그 행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디오니소스 제전 그러면 비극 희극만 생각하는데 사실 비극 희극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거고 루틴한 행사는 바로 이런 그 행렬과 제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디오니소스 제단 근처에서 황소를 200여 마리를 이렇게 잡았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잡은 거 갖고 소고기 이제 선뜻 먹으면서 시민들 포식하고 흥청거리고 허용된 정형화된 방종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겠다 그러고요. 어두워지면은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난리요. 베트남에서 이제 축구 뭐 이게 4강, 8강 올라가고 그러면 밤새 우리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밤새 놀았다고 그래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행사를 만들었던 게 페이스트라토스 그 친민중적이고 대중적인 문화 정책을 해서 대디오니소스 신.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다 했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적 효과가 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쨌든 비극과 희극 공연을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디오니소스 제전이 그 도시 디오니소스 제전이 그리스 전체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 행렬은 그거 뭐 저기랑 똑같네 그랬다가 근데 거기 가면 특별한 게 있대. 뭐 무슨 연극을 한대. 그런 거예요. 이 비극 공연도 사실은 디오니소스 숭배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연구 결과고요.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제2의 진화된 형태가 비극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극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린 극장으로 말하지만 그 극장의 원래 의미는 신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연극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를 참여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관객이 아니라 신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극장이라기보다는 예배당과 가깝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각 도시마다 그러니까 각 그 농촌마다 디오니소스 제전을 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전의 그 의미는 포도농사를 시작하면서 그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했던 거예요. 그때 알려진 걸로는 수렴소를 바쳤대요. 수렴소를 그리스 말로 트라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물에 바쳐서 트라고스를 바치고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코러스들이 쭉 둘러싸고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를 그리스 말로 뭐라 하냐면 아오이디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라고스를 바치면서 부르는 아오이디아. 그래서 합하면 트라고디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주디 그러면 비극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대로 번역하면 염소를 바치며 부르는 노래. 염소의 노래 이렇게 돼요. 염소의 노래의 원래 형태는 합창이었어요. 제물을 바치며 듣는 합창, 코러스만이 있는. 그 페이스트라토스가 했던 게 뭐냐면 니네 동네 다 모여 해놓고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행진도 하고 뭐 술 먹고 마시고 놀고도 되는데 좀 특별한 행사가 없을까 하고 고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동네마다 하는 트라고디아 있지? 그거 경연대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트라고디아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 원래 형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모여갖고 경연대회가 열리면 여기에 제물이 있죠. 제사 지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코러스들이 모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가 경연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각 지역마다 부르던 걸 부른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테스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테스피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팀들이 여기 나와갖고 코러스 1번 팀 나와서 그때 와서 합창하고 2번 팀, 3번 팀 했는데 테스피스 팀이 딱 나왔는데 합창하는데 갑자기 한 놈이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걔는 보니까 아주 이상한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러면서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걔를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러는데 그 지휘자랑 합창단이 넌 뭐 하는 놈이냐 그러면 얘가 아주 그윽한 놈 나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대답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코러스가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거예요. 다른 팀 합창하는데 밋밋한데 얘는 합창하다가 도중에 한 놈이 튀어나왔고 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그 얘기를 종합해서 또 합창단이 확 하고 그러니까 웃음 누가 있겠어요? 테스피스가 우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리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한 놈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합창이었던 것이 그 테스피스에 의해서 극의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걸 그리스 말로 드라마라고 하는데 드라라는 표현이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코러스 하는데 얘네들은 행위로 보여줬다 그래서 드라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테스피스를 비극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극이 되게 한 창시자. 처음에는 아고라에다가 이런 극장을 만들었대요. 육생이 처음 할 때는. 근데 이게 아까 여기서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간이로 하니까 위에는 높아야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갖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극장을 옮긴 게 지금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의 비탈을 깎아갖고 거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목재로 만들었다가 점점 석조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건축원금 내는 거 비슷한데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제전이 벌어지면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전사자들의 어린이들이 그 자식들이 나와서 축하와 위로를 받는 그런 의식이 있고 전쟁에서 거둬들인 전리품 여기다 놓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점 요 앞자리부터 전체가 나무 자리였는데 점점 이게 조금씩 석조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누가 돈을 내서 앞자리에 돌 의자 몇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건 누가 돈 낸 겁니다. 뭐 이런 거. 교회에서 무슨 장로님이 헌금 내갖고 지금 자리 바꿨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점점 석조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리크로고스가 이제 전체를 석조로 만들었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대리석 좌석이 추가돼서 지금 많이 망가져 있지만 이런 형태가 된 게 헬레니즘 시대. 굉장히 천천히 극장도 진화를 했던 거죠. 여기 이런 장소는 디오니소스 제전만 일 때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의회 장소로도 쓰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조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극장처럼 되어 있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일종의 예배 장소고 신을 모시는 신전 성지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을 한다는 거는 그냥 연극 공연의 의미보다는 종교적 제의에 가깝습니다. 흔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단이 지금 흔적이 남아 있고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을 테아트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theater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인데 우리는 극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뜻은 객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면 앉아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테아트론 하는 사람을 테아트로스라고 하거든요. 테아트로스는 그야말로 관객, 바라보는 손님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주목할 게 테오레인이라는 동사인데 이 테오레인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통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theory 하면은 많은 현상들을 지배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서 정형화시킨 걸 theory라고 그러죠. 그 현상이 다양하다 보면 theory는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theorein하라는 거는 그 겉으로 보이는 걸 뚫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본질, 의미 이런 걸 포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 객석에 테아트론에 앉는 사람은 저 어원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다시 이곳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통찰하라 이런 요청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제단이 있고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비극 트라고디아라는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그때 부르는 노래를 듣고 보는 거는 단순하게 연극 관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엔 염소를 바쳤고 아까 그런 것이 점점점 염소가 제거되면서 퍼포먼스에서 보여지는 즉 극이라는 퍼포먼스에서 주인공이 잘 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걸로 인해서 불행에 빠지는 그 모습 속에서 재물을 염소에서 배우로 등장인물로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재물을 바치면서 하는 거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선물의 의미도 있지만 죄 많은 나를 죽인다는 자기 그 죽음의 의미가 있죠. 재물을 바치면서 잘 탄다 맛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죽어 마땅한 내가 저 위에서 죽어야 되지만 저 염소가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행위가 없으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저것은 나다라고 비극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작가가 그렇게 공감하게끔 만든 이유는 무대 위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인물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경험을 같이 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비극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피스가 이렇게 만들었고 아이스킬로스는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해보자 그랬고 튀어나오는 놈을 두 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창단과 배우 사이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기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코러스의 비중보다 앞에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커진 거예요. 즉 코러스의 비중보다 드라마의 비중이 커졌죠. 그리고 마침내 소포클레스에 가서는 그럼 나는 3명을 넣어볼까? 그리고 3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에는 극단적인 부딪힘, 직선적인 진행이 있다면 소포클레스에서는 극단적인 부딪힘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 갈등하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소포클레스가 그게 플롯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소포클레스는 그 전에는 무대 배경이 없었는데 배경 그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듣는 거에서 그 코러스는 듣는 거 위주였는데 배우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무대 장치가 생김으로써 점점 트라고디아를 청각적 예술에서 시각적 예술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작가라고 알려진 에우리피데스는 막 기계 장치를 동원한 거예요. 신이 나타날 때 아이스킬로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소포클레스 때도 마찬가지 초기 때도 그렇고 신이 나타나면 저 지붕 위에서 딱 나타나요. 그런데 에우리피데스 극에서는 저쪽에서 기중기가 이렇게 찡 움직이면서 바구니 타고 막 나타나거나 여기 피아노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쫙 해갖고 진짜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효과를 막 낸 거예요. 그리고 막 문도 쫙 열리고 이런 기계 장치를 에우리피데스 많이 도입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스펙타클한 그런 퍼포먼스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 그리스에서 그거 한번 보겠다고 막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뮤즈 여신 중에 비극을 관여하는 멜포멘의 여신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 머리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으면 그 비극의 여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극의 여신은 저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들고 있고요.
뭐 그러다가 야 이 호응이 좋으니까 그럼 디티남보스도 넣어보자, 희극 경연대 내보자 그래갖고 점점 경연대회가 많아지면서 디오니소스 제전은 행렬과 일반적인 축제에서 점점 예술 공연 경연대 축제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다른 디오니소스 제전도 점점 시들해져 갖고 점점 없어지거나 아니면 시골 디오니소스 제전에서도 경연대회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레나이아 제전도 원래는 경연대회가 없다가 도시 디오니소스 제전이 막 흥행에 성공하니까 여기서 경연대회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레네이아 제전은 아까 아테네 그 지역 축제라고 했는데 이 대디오니소스 제전은 거류 외국인이나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고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오고 또 초대도 하고 그러니까 아테네의 문화적 우수성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아테네는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여성 얘기 잠깐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출입이 제한돼 있고 시민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고요. 아까 그 극장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기록에 의하면 3만 명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현대 고고학자들은 3만 명은 무슨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서 18,000명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숫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 시민의 수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극장을 고안할 때 아테네 시민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극에 취미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이 거의 의무나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가 제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성도 출입했다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여인들이 관람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신에 희극에서는 여성 출입이 굉장히 제한됐다고 거의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티켓도 있었답니다. 2,5불 정도인데 이거는 하루 최저임금 정도래요. 그러니까 한 알바 하는 걸로 치면은 한 시급 한 1,000원 받는다고 치면 5시간이면 한 4만 원, 5만 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많다고 그래갖고 페리클레스가 야 그럼 가난한 사람 못 보냐 그러면서 페리클레스 때부터는 그러니까 페리클레스 시대가 사실 비극의 절정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비극은 그 이후부터는 거의 그냥 무료로 갔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 볼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했고요. 이런 의미는 이제 페리클레스나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정치가들의 정책이었을 테고 이곳에서 작가들과 함께 그 시민 교육의 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여기 비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테네 영웅이나 주인공이 나오면 다 착해요. 다 멋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고통을 받고 뭐 하면 그게 오이디푸스는 테베스가 이런 식. 그리고 그 마누라한테 맞아 죽은 아가멤논 이러면 저쪽 미케네. 고통받는 애들은 뭐 미케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아니면 딴 동네예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받아주는 주인공은 다 아테네 사람.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서 아테네 사람에 대한 암암리에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민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귀빈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게 평평한 돌 의자였는데 여기 인체 공학적 등이나 이렇게 엉덩이가 편하게 그리고 여기에 막 쿠션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땅콩 이런 것처럼 여기 작사님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코러스들도 술 마시면서 해갖고 공연 끝날 때쯤 돼갖고 코러스들이 막 취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축제의 비용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각출해가지고 세금 형식으로 걷어서 했고요. 끝났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많은 부분을 저력했네. 그다음에 판다이아 축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그 판다이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기리는 영웅 축제인가 했는데 판다이온이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알려져 있는 판다이온은 프로크네라 필로멘의 아버지였는데 테레우스라는 사람이 프로크네랑 결혼했다가 자기 처제인 필로멜레가 이뻐서 겁탈하고 잃을까봐 혀를 자르고 그러다가 새로 만들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기릴 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판디오니스 부족이 있는데 얘네들이 관장하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제우스를 주신으로 한 축제였다고 그러고 이 판디온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판디온이 처음으로 제우스에게 이 축제를 바쳤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이 사진은 아까 있는 그 프로크네라 필로멜레 얘기고요. 축제의 자세한 내용 참가보기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날짜도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도 이제 기록의 내용은 디오니소스 제전이 끝난 다음에 거행된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선을 그었어요. 저의 한계, 저의 한계 여기까지다. 제가 요거는 지금 계속 지금 자료를 읽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다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나서 큰일 날 뻔했죠. 지금 벌써 35분이 지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 욕심껏 가져온 것을 시간 내에 잘 못 풀었는데도 끝까지 버텨주시면서 견뎌주시면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준비한 건 여기고요. 네. 아쉽지만 나머지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 기회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그 김원 선생님은 본인이 강의를 잘하셔서 이렇게 많이 안 갖고 나오신 줄 알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뭐 축제니까 또 선물도 나눠주고 뭐 그래야겠죠. 그 전에 뭐 강의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그래도 꼭 질문이 해야겠다는 분 한 3분 정도만 받고 기다리던 강의로 넘어가고요. 그 전에는 뭐 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딱 많은 걸 준비해 오시고 다 얘기 못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의 그 비극 경연 대회가 끝났습니다만 좀 아무래도 아쉬우시겠죠. 우리 비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다음 달에는 비극에 관한 강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극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의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모셔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2시간에 걸쳐서 다시 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찍어서 하기보다는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묻고 싶은 게 그리스가 지금 우리나라도 대의제를 하고 있는데 간접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이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 걸로 동시에 알려져 있는 그리스에서 특히 아테네가 축제가 아까 이제 페리플레스 얘기도 하고 뭐 정치가 얘기를 하면서 그 18,000명 되는 그 연극을 하던 장소에서 그 시민교육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비례대표 같은 게 그 대표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4월 25일까지 그걸 바꿔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 축제가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에게 가졌던 정치 관련성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특별한 행사나 어떤 국가가 벌였던 어떤 정책 그리고 이를테면 정보 활동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논란의 여지를 신화적인 이데올로기 내용과 축제라는 형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축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디오니소스 제전만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도 있지만 정치적인 특별한 행사도 관련해서도 그런 걸 다 짰고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매스미디어나 언론이나 이런 게 좀 약한 그 당시에는 많은 볼거리나 놀거리를 제공하면서 그런 시민들에게 국가 전체의 정책이나 또는 방향, 국정 방향 그리고 이미 벌어진 그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그 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로 축제가 많이 사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냐라고 했을 때 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직접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그 당시의 민주주의라는 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여한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만 시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경제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화해가지고 우리 실정에도 그런 걸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을 아테네의 모델 속에서 찾은 것도 일정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단 우리의 민의를 어떤 방식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한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건강한 상상력을 가질 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두 분 더 받겠습니다만 다만 예, 뭐 강의 중에 많은 부분들이 다 해소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 이런 큰 주제를 걸게 된 건 바로 처음 질문하셨던 분들이 갖는 어떤 궁금증 그런 것들을 한 1년에 거쳐서 풀어보자 이런 기획을 마련한 것이니까 두고두고 오시면서 궁금해하시고 또 풀어가시고 또 다른 문제를 던지시고 그러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그럼 한 분만. 네. 지금 이제 강의는 이제 그리스 축제에 관련된 건데요. 예. 로마의 축제들은 책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책이 한 편으로 이렇게 게시돼 있는데 그리스의 축제들은 따로 이제 그 당시에 책으로 된 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원래 그리스도 이제 원래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그 아테네 사람들의 축제가 있는 거를 그 민주주의라든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좋은 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되는 상황이 있었고 로마도 자기네 원래
어마어마한 질문이어서 일단 그 로마 축제일에 대해서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한 그 반 정도를 직접 기록해서 그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었고 내용이 있었나 하는 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로마 축제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성이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스 축제는 그 축제만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서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현대 학자들이 정리한 것,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활발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서 축제를 배경으로 하는 거, 그 플라톤 작품들도 보면은 그 플라톤의 그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장면 구석구석에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제가 그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축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로마는 정치적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편이어서 그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에 반해서 그리스에서는 그 아까 말했던 올림피아제를 비롯해서 판헬레니고 축제 4개와 판아테나이아 그리고 디오니소스 제전 정도만 그 그리스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였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지역 축제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와 그리스가 갖고 있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축제 규모나 내용, 성격 이런 게 굉장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적 배경을 깔고 있는 건 그리스와 로마가 겹치는 부분인데, 그 로마의 좀 안타까운 거는 로마 고유의 그 토착 신들과 토착 축제들이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 때문에 그리스를 모방하고 발전시키는데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자신들의 토착적이고 고유한 것을 많이 지워버린 게 좀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로마와 그리스의 축제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강연 계속되면서 후반부에는 로마의 축제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그걸 들으시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걸 가늠하시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여러분들의 몫으로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보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사항은 여기 업데이트를 이후로 계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강의 해주신 김원장님께 먼저 박수. 네, 그리고 뭐 미리